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어려워서 생소해서 소외받았지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 부상하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채권인데요. 자,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투자의 기회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채권 투자.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총격 피습 이후로 글로벌 채권과 달러 또 가상자산 시장까지 트럼프의 승리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베팅 현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실제로 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도 오를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23%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이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 날 다시 7bp가 떨어지면서 4.16%에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4월에 3.73%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 펀드형 수익률은 올해 2분기 이후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연초 대비 수익률이 이번 달에는 2.2% 플러스 전환을 해냈습니다. 올해 개인들의 연간 채권 순매수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개인들의 채권 직접 순매수 금액은 2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듯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 슬기로운 채권 투자법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모셨는데요. 키움투자 자산운용 정성인 ETF 사업부 부장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민지 채널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채권, 안전자산, 금, 채권, 우리 안전자산의 고유명사 이렇게 하는데 채권 어렵다는 생각 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채권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채권 어렵나요? 부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은 네. 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민지 연구위원은 많은 분들이 채권은 어려워하는데 생소해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마 이제 뭐 금리랑 가격이 또 반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전략 잘 들으시면 아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지금 저희가 오늘 또 1분 컷 저희가 준비하긴 했는데 이 금리와 채권의 가격에 대한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기만 한다면 채권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딱 맞는 투자 방법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정성인 부장 미국 채권 시장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15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잠자고 있던 채권이 지금 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시나요? 네. 일단 채권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네. 얘기는 결국 채권의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는데 네.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금리가 그 전에 많이 올랐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네. 사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인하를 했었는데 이 결과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가 네. 저희가 요즘 이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지만 인플레이션. 자산의 가격들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한 정상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채권형의 수익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채권이 잠잠했던 채권 시장이 뜨거워진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채권이 뜨거워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지 연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채권이 뜨거운 이유?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코로나 이후에 한 9% 정도까지 전년 대비로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지금은 한 3%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6%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가 지금은 뭐 일단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저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걸 보는데 네네. 그게 이제 2.2%까지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을 투자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위원님.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거의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의 하락은 이제 채권 가격의 상승, 채권의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 장의 그래프가 또 있죠. 그것도 보여주시죠. 네, 이 뭐 CPI 기준금리 30년입니다. 이 그래프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CPI가 9%까지 전년 대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물가를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를 보이면서 금리를 쭉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작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5.5%에서 미국은 그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5% 이 정도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채권은 아무래도 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 채권은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의 주제 슬기로운 채권 투자법에 대하여 우리 또 수미 캐스터가 아주 어려운 도전을 오늘 또 시작합니다. 복잡한 채권의 이 수익에 대해서 1분 컷으로 요약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앞만 뒤져봐도 1분 안에 요약이 된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연 저희는 가능할지 오늘의 핵심 1분 컷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은 오른다 이런 경제 기사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채권 하나를 샀는데요. 1년 만기 금리는 5%, 이 채권의 가격은 1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 그 사이에 1년 만기 금리가 6%인 채권이 새롭게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 채권의 가격은 마찬가지로 1억 원인데요. 최기훈 앵커가 이 채권을 삽니다. 1년 뒤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억 원을 주고 1억 50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만기 수익은 500만 원이고요. 최기훈 앵커는 6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리가 1%가 낮은 채권을 사게 되면서 최기훈 앵커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장 금리가 6%가 됐고 그 아래인 5%로는 안 팔릴 테니까 또 앞으로 7, 8%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저는 서둘러 매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장 금리 6%에 맞춰서 채권 가격을 낮춰 팔기로 했는데요. 이 채권의 표면 금리는 똑같이 5%겠죠. 그리고 이 채권의 가격은 1억 원에서 9,900만 원으로 낮춰 팔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 채권을 최기훈 앵커가 사기로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최기훈 앵커는 1년 표면 금리 5%인 채권을 1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600만 원의 만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이렇게 해서 반비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네, 원리금 1억 500만 원은 만기 때 무조건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이 원리금을 기준으로 금리가 1% 오르면 채권 가격은 100만 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분 컷 소감을 좀 듣고 싶을 정도로 이게 설명이 잘 된 건지 일단 저는 이해가 됐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고정되어 있는
채권의 금리가 좀 몰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쉽게 한마디로?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갈 때 왜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지 추가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장님. 네, 사실 강수민 앵커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그런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과 내일 이제 금리 차라는 게 발생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오늘 제가 5%의 정기금 가입했는데 내일 정기금 6% 됐어요. 네, 제가 앵커님한테 네. 저 5%짜리 음. 100만 원에 사가세요 하시면 네. 사가실 거예요. 6%가 있는데 5% 사라고요? 사가실 거예요? 저는 의절하죠. 안 사가시죠. 네, 안 네.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제가 5%짜리 오늘 가입했는데 내일 4%가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사가실 거예요? 5%를요? 얼른 사야죠. 사가실 거죠. 네. 하지만 제가 안 팔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주세요. 가격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네, 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쉽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아주 쉬워요. 이것만 알면은 채권은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지금 네. 보시는 분들도 채권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채권이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뒀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지 연구위원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방식, 어떤 전략으로 조금 임해야지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네.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채권은 만기별로 저희가 좀 수익률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저희가 장기 채권 쪽에 좀 투자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TLT ET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TLT ETF는 미국의 장기 채권, 장기 국채를 위주로 편입을 한 미국 장기채 ET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TLT의 수익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정도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1%포인트면 한 100bp 정도가 인하가 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할 때 25bp씩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인하한다고 했을 때 이 미국의 장기 채권 ETF의 수익률은 약 10에서 12%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TLT ETF라고 하는 거는 연에 배당도 줍니다. 그래서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4%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번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는 2번, 내년에 저희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50bp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연배당이나 여러 가지를 합하면 뭐 기대 수익률이 한 20% 이상까지 고려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 수익률 20% 이상. 어렵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부장님 보실 때 평균적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 내는지를 여쭤보면은 대답이 가능할까요? 네,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가정들이 깔려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방금 민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TLT라는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이제 투자하셨을 네네. 때 수익률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평균이라고 따지면은 채권의 종류와 만기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짧은 거 네네. 그리고 만기가 긴 거를 그렇죠. 투자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들이 좀 있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기채라고 표현하는 보통 이제 1년 미만의 채권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시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5.5%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금리로 따지면 5% 정도 네네.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는 3.5%지 않습니까? 그래서 3% 정도 중반 정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채 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네. 수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장기는 보니까 5년 이상 되는 것을 장기라고 네, 말을 통상적으로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채권을 분류를 할 때 단기채는 1년 미만, 그리고 중기는 1년에서 5년까지, 그리고 장기채는 이제 5년 초과의 채권들을 장기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만기에 따라 네. 워낙 차이가 커요. 그래서 뭐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그리고 국고채 30년 같은 경우에는 약 2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100bp 정도 인하됐을 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만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명확하게 이제 또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희가 하나씩 명쾌하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나에게 맞는 채권은 뭐 채권은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국채는 나라에 빌려주는 거고, 뭐 기업채는 기업에 주고, 사채는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고. 사채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나에게 맞는 채권 투자 이 종류부터 좀 알아보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이거 부장님이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의 학술적인 개념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루해지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은행에 보통 대출 많이 받잖아요. 대출 받으시나요, 앵커님?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대출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되잖아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내가 은행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 거고, 네. 다만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채권의 분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국가에 빌려주면 네. 이게 이제 국고채, 국채. 국채가 되는 거고, 국가보다는 신용도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높은 지방 정부에 빌려주면 지방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를 구매하실 때 사시는 지역개발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채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뭐 공사들에도 빌려주면은 공사채, 그리고 이제 은행에다 빌려주면 금융채, 그리고 각 회사들에 빌려주면 회사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 구분을 쭉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슬기로운 채권 투자법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채권 직투 채권 ETF.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지 연구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편하느냐 싸움일까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이제 10년물이 있고 20년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가 이제 채권에 직접적으로 국채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기까지 보유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크고 또 어떤 세금의 혜택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0년 또는 20년.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자금을 한 10년에서 20년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이 자금을 묶어둘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나는 단기적으로 뭔가 매매 차익을 누리고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을 내가 기대하고 싶다. 단기적으로 좀 더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유동성이 높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는 채권형 ETF에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또 명확하게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 슬기로운 채권 투자 오늘 결론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성인 부장의 결론은? 네, 저희 결론은요. 네.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알채권을 직접 매수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직접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이해도가 저의 수준이면은 직접 매수가 유리한 건가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사실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매매가 편리하고 선택지가 다양한 채권형 ETF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다. 자, 이거 추가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이니까요. 일단은 그 알채권을 매수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네. 매매 차익에 있어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앞서 민영권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채권을 매매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저희가 이제 쿠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 이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매매 차익은 알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알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MTS나 HTS에 들어가시면은 원하는 금액을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종목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 단점이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간접 투자다 보니까 운용사에 수수료를 좀 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성인 부장의 결론을 만나봤고요. 우리 민지연구위원의 오늘의 결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연구위원의 결론은? 저는 일단 금리 하락이 기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의 내 포트폴리오, 네, 금리 하락에 따라 네. 중장기적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현재 5.5% 정도의 이제 기준금리 상단이 있는데 이게 그 미국 연준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2026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기준금리가 한 3%대 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부터 못해도 2%포인트 정도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다. 내후년까지.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 국면에 있어서는 좀 중기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장기 채권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결론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수민 씨, 네. 오늘 국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떠세요? 지금 뭐 저희가 앞서서 배당 ETF도 하고 뭐 커버드 콜도 열심히 만나보고 했는데 국채금리, 뭐 국채에 대해서 혹은 채권에 대해서 도전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제가 도전할 의향은 있는데 10년, 20년 묶어둘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채권형 ETF가 저는 오늘 좀 솔깃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채권 점점 빠져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난 주식보다 채권이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형 ETF 말씀하셨어요. 그럼 ETF 종류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이 어떤 내용인가요? ETF 종목 사례입니다. 일단 제가 채권형 ETF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만기에 따라서 단기 채권형 ETF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형을 들고 나왔는데 단기 채권형 ETF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상품을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히어로즈 머니마켓 액티브 ETF라는 상품이고요.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5만 원 정도 가격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1년에 총 보수는 이제 OBP 0.05%이고요. 네. 그리고 분배금은 1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YTM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에 3.7% 정도의 YTM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CD 액티브 ETF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 3% 중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타이거 나왔습니다. 네, 타이거 CD 금리 투자 ETF인데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 요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장기 채권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채권형 중에서 대표 장기 채권인 국고채 10년에 투자하시는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들고 나왔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약 1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수는 동일하게 OBP 정도 되고요. 만기라고 하는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 7.6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가 1% 하락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7%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쿠폰 금리는 3% 정도 초반에 나오고요. 좋습니다. 요즘 또 하나의 뜨거운 상품인데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채 30년 액티브 ETF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당 10,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깁니다. 약 17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YTM은 한 4% 중반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민지 연구위원께도 이 질문은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좀 합쳐서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채권은 리스크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도 짧게 한번 여쭤보면서 우리 채권을 매매하실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만나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기까지 보유를 했을 때 이제 원금의 손실의 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기까지 보유를 하지 않고 중간에 중도에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금리 상황이나 뭐 경기 상황 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에 또 변동이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험 요인 또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트럼프 대 바이든, 뭐 바이든 대 트럼프 어떤 이제 후보가 나올지 그런 부분을 좀 시나리오를 반영해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채권 시장은 좀 금리가 상승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가격의 하락을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주의 사항까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하고 방송하니까 굉장히 유독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는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뵙죠. 감사합니다.